다음은 듣기 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테이프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테이프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 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26회 한국어 능력 시험 듣기 고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요 앞에 새로 생긴 집이 괜찮은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던데요. 새로 생겼다니까 한번 가보는 거겠지.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회사 앞 음식이라고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2번. 신문을 보니까 세계적인 부자들이 거액을 기부했더라고요. 아, 나도 여유만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꼭 부자만 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얼마 안 되지만 매달 월급에서 3만 원씩 꼬박꼬박 봉사단체에 보내고 있는 거요. 3번.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말썽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예뻐해서 그런지 혼을 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예뻐하면 안 돼요. 잘못을 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돼요. 그때 눈을 똑바로 맞추고 힘있는 목소리로 주의를 줘야 하고요. 4번. 흔히 건강해 보인다는 의미로 혈색이 좋다고들 하는데요. 박사님, 실제로 이 말에 의학적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피부 혈관에 혈액이 많아져서 얼굴이 약간 붉은 빛을 띠게 되죠. 그런데 술을 마시거나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 건강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5번.
얼마 전 60년간 써온 일기를 박물관에 기증한 할아버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할아버지의 일기 속에는 한국의 발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기는 개인의 기록을 넘어 역사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숨겨져 있던 역사적 사실이 개인의 일기를 통해 밝혀지기도 합니다. 또 일기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해석한 역사를 엿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죠. 육 번 극장에서 제일 먼저 매진되는 자리는 무대에서 3분의 2 지점의 정중앙 좌석입니다. 음향 조절의 기준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음향의 차이는 미미하고 진짜 좋은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사물을 인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눈을 고려한 자리지요. 주로 오른쪽 눈을 사용하는 사람은 스크린의 오른쪽 부분을 더 크고 선명하게 보게 되니까 그 반대쪽으로 치우친 자리가 더 관람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칠 번 옛날부터 간장을 만들 때 숯을 넣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숯의 표면을 확대해 보면 작은 구멍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구멍은 아주 작아서 발효균처럼 유익한 미생물은 살 수 있지만 덩치가 큰 해로운 미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숯은 살균과 동시에 발효를 돕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장을 만들 때 숯을 넣는 것이 나쁜 균은 제거하고 발효균에게는 안전한 서식지를 제공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8번 소설 속의 축구 장면이 정말 생생하던데요. 그런 생동감 넘치는 묘사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혹시 축구를 잘하시나요? 아닙니다. 제 고향이 유난히 축구 골수팬이 많은 곳이라 그 덕분에 어릴 때 축구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선수들과 인터뷰도 하고 시합 자료를 보면서 한 장면 한 장면 축구 전문가에게 설명도 듣고 취재와 자료 수집에만 몇 달을 매달렸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소설 속의 축구 장면이 정말 생생하던데요. 그런 생동감 넘치는 묘사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혹시 축구를 잘하시나요? 아닙니다. 제 고향이 유난히 축구 골수팬이 많은 곳이라 그 덕분에 어릴 때 축구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선수들과 인터뷰도 하고 시합 자료를 보면서 한 장면 한 장면 축구 전문가에게 설명도 듣고 취재와 자료 수집에만 몇 달을 매달렸지요. 9번 한국의 민속놀이를 즐기다 보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기마전은 두세 명은 말이 되고 위에 탄 한 명은 기수가 돼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놀이인데요. 여럿이 함께하니 자연스럽게 단결하는 법을 배우고 또 힘든 줄 모르고 놀다 보면 지구력도 생기게 되죠. 또 제기차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훌륭한 놀이이자 운동이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민속놀이를 즐기다 보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기마전은 두세 명은 말이 되고 위에 탄 한 명은 기수가 돼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놀이인데요. 여럿이 함께하니 자연스럽게 단결하는 법을 배우고 또 힘든 줄 모르고 놀다 보면 지구력도 생기게 되죠. 또 제기차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훌륭한 놀이이자 운동이랍니다. 십 번 국제 행사를 진행할 때 여러 나라의 국기를 어떻게 배치할까요? 주최국과 여러 나라의 국기를 같이 배치할 때는 먼저 국기의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체 국기의 수가 짝수라면 국기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제일 왼쪽에 주최국 국기를 넣고 그 옆에 나라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으로 다른 국기들을 세우지요. 반대로 전체 수가 홀수라면 한가운데가 주최국 국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유엔기가 있다면 국제 관례상 유엔기가 가장 우선하게 되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국제 행사를 진행할 때 여러 나라의 국기를 어떻게 배치할까요? 주최국과 여러 나라의 국기를 같이 배치할 때는 먼저 국기의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체 국기의 수가 짝수라면 국기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제일 왼쪽에 주최국 국기를 넣고 그 옆에 나라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으로 다른 국기들을 세우지요. 반대로 전체 수가 홀수라면 한가운데가 주최국 국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유엔기가 있다면 국제 관례상 유엔기가 가장 우선하게 되지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11번.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숲속에 사는 여우들은 겨울이 다가오면 모두 따뜻한 남쪽으로 갔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마리는 무리에서 뒤처져 남쪽에 도착하기 전에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눈 속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고 추위와 싸우며 지냈지요. 여우는 이렇게 힘든 겨울을 보내면서 어느새 강해졌고 봄이 오자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와 한 해를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조금 늦었다고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힘든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숲속에 사는 여우들은 겨울이 다가오면 모두 따뜻한 남쪽으로 갔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마리는 무리에서 뒤처져 남쪽에 도착하기 전에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눈 속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고 추위와 싸우며 지냈지요. 여우는 이렇게 힘든 겨울을 보내면서 어느새 강해졌고 봄이 오자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와 한 해를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조금 늦었다고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힘든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겁니다.
12번.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증상을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난독증인 아이는 대개 우뇌가 발달해 창의성이 뛰어나고 예술 분야 등에서는 재능을 보이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학습 능력이 부진한 아이에게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난독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난독증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교사와 부모가 분명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증상을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난독증인 아이는 대개 우뇌가 발달해 창의성이 뛰어나고 예술 분야 등에서는 재능을 보이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학습 능력이 부진한 아이에게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난독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난독증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교사와 부모가 분명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3번) 법정 계량 단위를 도입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예전의 단위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 문제입니다.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제곱미터라고 하지 않고 평이라고 하는 걸까요? 한평생 써왔던 걸 하루아침에 버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습관을 바꾸는 건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어쩌면 몇 세대에 걸쳐 천천히 진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법정 계량 단위를 도입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예전의 단위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 문제입니다.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제곱미터라고 하지 않고 평이라고 하는 걸까요? 한평생 써왔던 걸 하루아침에 버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습관을 바꾸는 건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어쩌면 몇 세대에 걸쳐 천천히 진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4번 1번 우선 대강 칠해요. 어차피 마르고 나면 두세 번 더 칠해야 돼요. 네, 근데 구석은 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잘 칠하려고 여러 번 손을 대니까 오히려 자꾸 뭉쳐서 흘러내리고요. 2번 처음부터 홈을 너무 크게 파지 말고 맞춰보면서 조금씩 파내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헐거워지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의자 모양이 좀 나오지요? 3번 이렇게 햇빛이 강한 데서 말리면 안 되니까 얼른 그늘로 옮기죠. 그냥 두면 나무가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아, 그래요? 빨리 말리려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 괜찮죠? 4번 막 칠했을 때보다 마르고 나니까 색깔이 훨씬 예쁜 것 같네요. 약간 고급스러운 멋이 있는 게 새 것보다 더 좋은데요? 네,
직접 만드는 재미도 있고 다 해놓고 보니 보람도 있네요. 15번, 1번. 여기 좀 봐. 요게 오늘 쓸 미끼인데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나씩 바늘에 끼우면 돼.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네. 근데 바늘이 여러 갠데 다 끼우면 돼요? 2번. 자, 저 멀리 보면서 낚싯대를 공중으로 튕기듯이 던지는 거야. 봐. 줄이 엉키지 않고 멀리까지 곧게 날아가지? 아, 그러네요. 그럼 줄은 얼마큼 풀어놓고 던져요? 3번. 우선 걸렸다 싶으면 무조건 힘으로 끌어당기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줄을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물고기 힘을 빼야 돼. 그러다가 다 도망가면 어떡해요? 4번. 무엇보다 낚싯대의 움직임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 물고기가 미끼를 건드리면 저기 보이는 게 살짝살짝 움직이거든? 아, 그럼 그때 바로 잡아당기면 되겠네요. 대화가 끝난 후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16번. 와, 어쩜 이렇게들 잘 자라요? 저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이상하게 분갈이만 하고 나면 말라 죽더라고요. 분갈이 잘못하시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화초를 옮겨 심을 때 뿌리 흙을 그대로 옮겨야 돼요. 또 흙을 보충하면서 거름을 좀 섞는 게 좋은데 집에 없으면 좀 가져가요. 어머, 고마워요. 마침 분갈이 할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흙을 솔솔 뿌린 다음에 살짝만 눌러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와, 어쩜 이렇게들 잘 자라요? 저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이상하게 분갈이만 하고 나면 말라 죽더라고요. 분갈이 잘못하시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화초를 옮겨 심을 때 뿌리 흙을 그대로 옮겨야 돼요. 또 흙을 보충하면서 거름을 좀 섞는 게 좋은데 집에 없으면 좀 가져가요. 어머, 고마워요. 마침 분갈이 할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흙을 솔솔 뿌린 다음에 살짝만 눌러주세요. (17번) 실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품이요. 먼저 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요. 개성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요? 의외네요. 양쪽 신발의 디자인이 다른 게 난 아무래도 걸리는데. 실장님, 자신 있습니다. 그럼 샘플 디자인을 좀 더 추가해서 본격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연령대도 60대까지 넓히는 게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실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품이요. 먼저 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요. 개성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요? 의외네요. 양쪽 신발의 디자인이 다른 게 난 아무래도 걸리는데. 실장님, 자신 있습니다. 그럼 샘플 디자인을 좀 더 추가해서 본격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연령대도 60대까지 넓히는 게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8번. 관장님, 다음 달에 진행될 조각 작품전 관련 자료입니다. 테마가 좋은데요.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조각전이니만큼 공간이 부족할 듯해서요. 로비와 복도도 함께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럼 작품들부터 뽑아보고 다시 검토하죠. 그때 공간 배치에 대해서도 구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관장님, 다음 달에 진행될 조각 작품전 관련 자료입니다. 테마가 좋은데요.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조각전이니만큼 공간이 부족할 듯해서요. 로비와 복도도 함께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럼 작품들부터 뽑아보고 다시 검토하죠. 그때 공간 배치에 대해서도 구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19번. 지난 20일, 개발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에 국내 기술로 제작한 소형 항공기 나라온이 공개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소형 항공기 제작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25개국, 한 해 시장 규모는 약 2,000대에 달합니다. 나라온은 신소재를 사용해 무게를 줄였으며 이로써 기존 항공기보다 연비를 10%나 끌어올려 시장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나라온과 함께 항공산업도 비상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미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 20일, 개발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에 국내 기술로 제작한 소형 항공기 나라온이 공개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소형 항공기 제작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25개국, 한 해 시장 규모는 약 2,000대에 달합니다. 나라온은 신소재를 사용해 무게를 줄였으며 이로써 기존 항공기보다 연비를 10%나 끌어올려 시장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나라온과 함께 항공산업도 비상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미진입니다. 이십 번. 침체돼 있던 소비 산업이 은퇴 세대를 통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치매 예방 게임이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노년층이 게임업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밀려 고전하던 소규모 가전 판매상들도 은퇴 세대 잡기에 나섰습니다. 가정을 방문해 가전제품을 수리해주고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밀착형 서비스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KBC 뉴스 김민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침체돼 있던 소비 산업이 은퇴 세대를 통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치매 예방 게임이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노년층이 게임업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밀려 고전하던 소규모 가전 판매상들도 은퇴 세대 잡기에 나섰습니다. 가정을 방문해 가전제품을 수리해주고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밀착형 서비스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KBC 뉴스 김민수입니다.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졸리거나 피곤할 때 하품을 하게 되죠. 하품은 뇌에 혈액과 산소가 부족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체 반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피곤하지 않아도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따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품도 전염이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하품이 친밀한 사이에서 더 잘 전염된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하품이 직계 가족 사이에서 가장 잘 전염되고 그 다음이 친구 사이, 그 다음으로 얼굴만 아는 사이, 전혀 모르는 사이, 이런 순서였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보통 졸리거나 피곤할 때 하품을 하게 되죠. 하품은 뇌에 혈액과 산소가 부족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체 반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피곤하지 않아도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따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품도 전염이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하품이 친밀한 사이에서 더 잘 전염된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하품이 직계 가족 사이에서 가장 잘 전염되고 그 다음이 친구 사이, 그 다음으로 얼굴만 아는 사이, 전혀 모르는 사이, 이런 순서였답니다. 21번. 이십이 번. 다음 대담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한반도 여기저기에서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라고는 하지만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연 시 당국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좁은 하수관을 교체하고 또 도로 밑에 빗물 저장 터널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행을 서두르고 있고요. 이렇게 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최근에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완벽한 대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국지성 호우란 게 워낙 변화무쌍해서 최신 장비로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해가 갈수록 한반도 여기저기에서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라고는 하지만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연 시 당국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좁은 하수관을 교체하고 또 도로 밑에 빗물 저장 터널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행을 서두르고 있고요. 이렇게 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최근에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완벽한 대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국지성 호우란 게 워낙 변화무쌍해서 최신 장비로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3번. 24번.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해외 지사를 늘리고 사업 분야를 넓히는가 하면 해외 전문가 영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칫 내적인 경영 혁신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조직 내 의사소통 체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합니다.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구조로는 진정한 경영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경영진에게, 경영진의 의지는 다시 현장으로 이렇게 빠르게 전달되고 공유될 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 결코 부러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해외 지사를 늘리고 사업 분야를 넓히는가 하면 해외 전문가 영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칫 내적인 경영 혁신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조직 내 의사소통 체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합니다.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구조로는 진정한 경영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경영진에게, 경영진의 의지는 다시 현장으로 이렇게 빠르게 전달되고 공유될 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 결코 부러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25번26번 다음 논평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정부가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투표율 증가를 기대하고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우선 대리 투표가 걱정입니다. 투표장에 직접 나와서 하는 투표 방식이 아니라면 대리 투표를 맡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투표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바로 투표의 기본 원칙인 비밀 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전자투표의 특성상 자료가 중앙전산망에 남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투표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정부가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투표율 증가를 기대하고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우선 대리 투표가 걱정입니다. 투표장에 직접 나와서 하는 투표 방식이 아니라면 대리 투표를 맡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투표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바로 투표의 기본 원칙인 비밀 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전자투표의 특성상 자료가 중앙전산망에 남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투표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7번
28번. 다음 강의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그럼 사대부들이 탔던 가마는 어땠을까요? 사대부들이 탔던 가마 중에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어서 아주 편한 나며라는 게 있었는데요. 사대부들은 이 나며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가마꾼이 맸던 평교자를 자주 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전에 왕실의 가마 얘기를 하면서 가마꾼의 수가 타는 사람의 지위의 높낮이에 비례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대부들이 나며보다 평교자를 선호했던 이유도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마의 크기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자 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가마는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기보다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 드라마를 볼 때 가마의 모양이나 가마꾼의 수를 눈여겨보는 것도 재미있겠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사대부들이 탔던 가마는 어땠을까요? 사대부들이 탔던 가마 중에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어서 아주 편한 나며라는 게 있었는데요. 사대부들은 이 나며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가마꾼이 맸던 평교자를 자주 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전에 왕실의 가마 얘기를 하면서 가마꾼의 수가 타는 사람의 지위의 높낮이에 비례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대부들이 나며보다 평교자를 선호했던 이유도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마의 크기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자 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가마는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기보다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 드라마를 볼 때 가마의 모양이나 가마꾼의 수를 눈여겨보는 것도 재미있겠지요? 29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